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면접의 비밀과 면접의 스킬들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면접들을 통과해 왔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아카이스트에서 공학과 경영학, 이과와 문과를 모두 전공했고 현재 대학 교수와 EBS 입시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영역 대표 강사 김한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면접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면접의 핵심부터 그 핵심을 적용해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이른바 면접 성공의 절대 공식 11가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입 면접에서 뿐만 아니라 취업 면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면접의 비밀과 면접의 스킬들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면접들을 통과해 왔는데요. 대학 입학, 대학원 입학, 해외봉사단 면접, 올림픽 성화봉송주자, 교수 채용 면접, EBS 강사 면접까지. 저와 함께 연습했던 여러분의 선배들도 대입 면접에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인성 면접인 서울대학교 직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항상 합격을 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식들을 활용해서요.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의 면접 합격률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줄 면접 성공의 절대 공식 11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웃어라. 면접관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게 인지상정이죠. 인간은 비논리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잘생긴 사람 좋아하죠. 예쁜 사람 좋아하죠. 착하게 생긴 사람 좋아하죠. 실제로 안 착한데도 겉모습만 보고 착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연습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미소와 자신감 있는 눈빛입니다.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지원자를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미소 띈 얼굴과 자신 있는 눈빛으로 면접관에게 난 준비된 인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쓰니까요. 그럼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눈빛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면접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자신감을 전달하면 벌써 절반은 붙은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렌즈 녹화. 면접 연습은 무조건 녹화를 해야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면접관의 눈동자라고 생각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 녹화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카메라에 렌즈를 쳐다봐야 되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장에 가면 카메라가 있을 거고 면접관의 얼굴이 뜬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스크린이 아니고 카메라를 쳐다봐야 돼요. 물론 면접관이 이야기를 할 때는 화면을 쳐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답변을 할 때는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됩니다.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할 때하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할 때하고 시선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관과 눈 맞춤이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놓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접 과정은 녹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걸 듣기만 할 때랑 내가 직접 나의 답변 모습을 보고 고칠 점을 찾아내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촬영하세요. 세 번째, 셋 세고 답변한다.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을 인용해서 답변한다. 면접장에 가면 생각보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면접이라는 과정에 익숙하지도 않고 게다가 긴장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면접관이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마자 제가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세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하나, 둘, 세고 셋 하면서 답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변의 첫 마디는 면접관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요, 대학 입학 후에 가장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뭐죠? 제가 대학 입학 후에 가장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자의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답변을 하세요. 인권 변호사를 꿈꾼다고 했는데 인권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사람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두괄식으로 말하게 되고요.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을 하고 시작하니까 초점이 명확해지는 거죠. 물론 면접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미괄식으로 말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은 아니에요. 면접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접관의 질문을 인용해서 그대로 사용해서 내 첫 마디를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답변 길이는 최대 1분이다. 최대 1분이다. 기억하세요. 면접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면접관의 질문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질문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에 합격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질문을 다양하게 받아야 나의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가지 장점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답변 하나에 2분, 3분을 써버리면은 면접 10분 동안에 질문 3개 하고 끝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면접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은 최대 1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 길이로는 한 3문장 정도가 적절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먼저 한 문장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부연 설명 2문장 정도, 혹은 이따 이야기할 만능 답변 2문장 정도 뒤에 붙이는 거예요. 만능 답변이 뭔지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만 이야기하자. 대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추가 질문이 필요 없도록.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고 물었는데 기계공학과에 진학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휠체어를 썼던 경험이 있어서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이후에 저처럼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구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두 친구의 답변 중에서 더 설득력 있고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답변을 한 친구는 누굴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여러분들 느껴지죠?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해야 돼요. 기계공학과에 진학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의료기기가 뭔지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어떤 분야인지 몰라요.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시간이 낭비됩니다.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요. 물론 답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답변은 1분 이내, 최대 1분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해서야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하면 그 답변은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면접관이 물어본 것에 대한 핵심을 답하되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면접관이 만약 추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한 답변에 관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내가 답변한 내용이 부족해서 나에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 이쯤에서 우리 면접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면접장에 가서 왜 앉아있는 거죠? 면접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게 면접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합격할 자질이 있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려고 면접에 가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인재라는 걸 보여주려고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면접의 목적을 항상 명심하세요. 면접하는 과정 내내, 연습하는 과정 내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상기하세요. 내가 이 답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나의 어떤 장점을 드러낼지, 면접관에게 어떤 인상을 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질문을 누가 합니까? 면접관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면접관이 쓸데없는 것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그냥 성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났어요. 면접 잘한 걸까요? 아니죠. 면접 망한 거죠. 면접 질문에 대답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면, 나의 역량, 자질, 관심사, 진로에 대한 확신, 구체적인 학업 계획 등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면접은 좋은 면접이 아니에요.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물론 면접장에서 즉석에서 생각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연습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왜 이 책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내가 왜 이 경험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어떻게 해서든 한마디를 해서라도 그 한마디 속에서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면접의 목표이자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일곱 번째,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중수다. 면접에는 하수, 중수, 고수 세 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수가 절반 정도 돼요. 면접관이 물어본 거에 엉뚱하게 답변합니다. 그냥 탈락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중수는 한 40% 정도 됩니다. 물어본 것만 답변합니다. 이런 경우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잘 보면 떨어지는 거고, 다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못 보면 붙는 거죠. 그러면 고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답변에 덧붙여서 나의 비전, 목표, 역량, 자질을 같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에요.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창의력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물어본 것만 대답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내 장점은 창의력이고 이 장점은 대학 진학 이후에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면접관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함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와 비전까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하나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지원자를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럼 진로 계획 안 물어보고 앞으로의 목표 안 물어보고 다른 질문 또 할 수 있겠죠?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면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보행 보조기구가 어떤 건지 왜 거기에 관심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면접이라는 대화의 주도권이 면접관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면접관이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답변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면접관의 관심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꼭 합격하고 싶으면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하되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의 장점을 드러내세요. 8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11가지 공식 중에서 이 8번째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연습해도 여러분의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바로 만능 답변이에요. 만능 답변. 만능 답변을 만들어서 이걸 모든 예상 문제에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능 답변이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아도 꼭 하고 돌아오고 싶은 나의 장점, 목표, 비전, 앞으로의 계획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봉사활동했던 경험을 드러내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고 이 책이 현재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5개를 정하세요. 5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장에 가서 이 말 안 하고 돌아오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소재를 5가지를 정리하세요. 다만 문장 형태로 완전한 글을 써서 그 글을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실수를 하게 돼요. 조사 하나,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면 그게 면접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5가지 소재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고 키워드를 암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매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걸 토대로 나는 꾸준하고 성실한 인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이 친구는 3년 동안 봉사활동, 매주 참여, 꾸준함, 성실함 요 정도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야 답변을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많은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이 5개의 만능 답변을 연결해서 답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00개의 질문에 100개의 답변을 준비하고 그 100개의 답변을 다 외우는 건 면접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면접장에서 암기한 거 떠올리느라 눈 막 돌아가고 말 더듬고 기억 안 나면 당황하고 망칠 겁니다. 면접 연습의 핵심은 100개 질문에 100가지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면접관에게 가서 꼭 하고 싶은 5개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럼 만능 답변을 연결하는 연습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답변 연결하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예를 들었던 학생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실함과 꾸준함을 배웠다. 나는 성실한 인재다. 이것이 내가 면접관에게 강조하고 싶은 나의 역량이니만큼 이렇게 준비한 내 답변이 면접관이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 질문할 때만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면접관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면접관이 엉뚱한 거 물어보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물어보다가 면접이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꾸준한 인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들어보세요. 누구보다도 꾸준하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가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재능이나 환경보다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노력해왔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꾸준함과 성실함을 실천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걸 해볼까요?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에는 수학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수학에 쏟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간단하게 경험 이야기하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대학 입학 후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부함으로써 꼭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성 면접 질문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5개 정도의 만능 답변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의 예상 질문을 내가 준비한 최대 5개 정도의 만능 답변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면접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100개 예상 질문에 100개 답변을 외우는 게 아니고 5개 정도의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핵심들, 키워드 형태로 기억하는 거니까 뭐 외우지 못할 게 없죠. 암기할 내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함께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이 높아질 겁니다. 면접장을 나섰을 때 나 면접 정말 잘했구나 라는 기분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9번째, 압박 면접을 초장에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꿀팁이에요. 압박 면접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질문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이 압박 면접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은요, 시작부터 막는 게 최고입니다. 이미 시작된 다음에 대처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을 막아버려야 돼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확인 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한다. 요즘에는 압박 면접을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 면접이 자연스럽게 시작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서류 확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때예요. 서류 확인 질문이란 여러분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 상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지원자가 경험했다, 뭔가를 배웠다, 이런 역량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한미 관계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다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연구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보고서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질문하면 그냥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차 물어보는 점검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거나 우물쭈물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의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갑자기 촉이 생깁니다. 입학사정관의 관심 지수가 올라갑니다. 뭐지? 이 친구 분명히 이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압박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압박 면접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압박 면접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최소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3년이란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설사 내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학년 1학기 때 했던 활동들은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꼭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한 항목, 한 경험, 동아리 활동 한 개, 읽은 책 한 권 보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다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실제로 여러분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정리만 한번 해두면 충분히 잘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쉬운 걸 답변하지 못하면 압박 면접이 시작됩니다. 이걸 막으셔야 돼요. 2번째, 면접관하고 같은 편이 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면접관하고 면접장에서 논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분 토론이 아닙니다. 면접장은. 그러지 마세요. 면접은요, 누구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면접관에게 나의 역량을 보여주고 내가 여기 합격할 자질이 있다고 설득하는 자리예요. 만약 면접관이 나의 단점을 지적한다면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세요. 만약 면접관이 나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면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반박하지도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이야기하세요. 만약 면접관이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논쟁하지 마세요.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의견까지 고려해서 반영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역량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역량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일부러 당황시키려고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러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분이 당황할 만한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변하는 태도를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없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면접관이 지적하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면접관하고 한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면접관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지적한 걸 인정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면접관이 거기다 대고 압박할 게 뭐가 있죠? 그냥 면접관하고 같은 의견이 돼버리는 겁니다. 압박 면접을 시작부터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10번째 공식,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내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긴장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만능 답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예상 질문에 대해서 5개 정도의 만능 답변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들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능 답변으로 연결하면 웬만큼 답변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는데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탈바꿈 시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간을 정중히 요청하는 겁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히 요청하세요. 이거 말도 연습하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연습 안 하면 면접장 가서 시간 좀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말문이 막혔을 때 뭐라고 말할지도 멘트 정해서 연습해두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도가 적절하겠죠? 정중하게 요청하면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짧게 생각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 시작하시면 돼요. 다만 너무 길게 쉬면 안 되겠죠.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막 1분, 2분 생각하면 그 사이에 면접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달라 그랬으니까 정말 잠시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 3번째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면접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정하세요. 해당 부분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보완 방향이나 개선 방향 정도는 이야기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답변을 포기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불합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머지 답변 잘 하면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막 시간 다 흘려보내고 있고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횡설수설 막 1, 2분씩 답변하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막 2번, 3번씩 패스 하는 것처럼 이 질문은 패스, 다음 질문도 패스, 계속해서 답변을 포기하면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 생각이 안 나면 답변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데 한 번 정도, 최대 한 번 정도 포기하는 거는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 질문들 답변 잘 하자. 마음을 다잡고 나머지 질문에 답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3번째 방법이에요. 자, 11번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거창한 말, 멋진 말 쓰지 마세요. 글로벌 리더, 융합형 인재, 21세기형 인재, 인문학적 소양, 공공을 위한 기술. 한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멋진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멋진 말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멋져지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거창한 단어 뒤에, 멋진 단어 뒤에 그냥 숨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거창한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은요, 멋진 말, 거창한 말, 추상적인 큰 어휘를 사용할 때가 아니고 작고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할 때 설득력이 생기고요, 더 진실해 보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꼭 필요한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소통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의미 전달도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설득력 있어요. 제발 쉬운 단어를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말을 했다거나 면접관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도전이라든지 뭐 융합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면접관이 먼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거창하고 큰 추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답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정의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나만의 언어로 정의를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소양이란 역사를 잘 알고 역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죠? 그냥 막연하게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얘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말하는 건지 면접관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니까, 구체적으로 제 정의를 하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아, 이 친구 역사를 잘 아나 보다, 인류의 변화 모습들을 잘 알고 있나 보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 정의함으로써 여러분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면접의 절대 공식 11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 자잘한 팁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일부러 다 뺐습니다. 여기 있는 11가지만 정확하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습득해서 체화하면 충분히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면접장까지만 가면 나보다 내신이 높은 친구들 상당수 뒤집고 합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면접 스킬이에요. 다 외우시고요. 연습 엄청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합격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